네, 화요일은 경제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소장님과 어떤 이야기 나눠보게 될지 이코노미 클럽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우리는 유전 발굴. 지금 석유 관련 종목들 굉장히 이상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석유 관련 종목들 분위기가 좋지 않아야 정상인데 지금 거의 상한가 랠리들을 펼치고 있죠. 이유는 바로 국내에서 석유나 이 가스 관련돼서 매장이 돼 있다라는 대통령의 멘트까지 좀 나왔는데요. 현재 이렇게 유가 관련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간밤에도 그렇고요. 국제유가가 또 급락을 했어요. 감산이 좀 연장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이유를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8개 국가가 그 6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하루에 이제 총 220만 배럴에 대한 자발적 감산을 좀 연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뭐 감산을 연장을 한다면은 감산을 연장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유가가 상승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그쵸. 부분들인데 네네. 지금은 여기에서 자발적이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다 보니까 그러한 요인들이 좀 부각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게 수요 둔화와 비회원국의 생산량 증대 등을 고려해서 이제 감산을 좀 연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발적 감사라는 것, 그 감산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크게 좀 많이 부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하반기 때 일부 자발적 감산을 좀 해제하기로 좀 결정이 났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그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WTI든 브렌트유 등 그 관련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요 전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그 유가의 하락 요인이 계속 좀 전망될 것으로 좀 그 외적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하락 가능성은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미국에 대해서 그 WTI에 대해서도 지금 살펴보니까 지금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69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네. 하락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보고 있고 브렌트유도 지금은 77.8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열려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원래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WTI가 73달러 아래까지 좀 내려오길 바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이젠 좀 봐야 되겠지 했는데 지금 좀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하방이 열려 있다고 보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가늠은 되진 않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73달러 그 WTI를 그 문제가 없다면 73달러 아래까지는 좀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는 70달러 하회는 한 번은 할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은 뭐 WTI의 경우에는 70달러 아래때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한 74달러 아래까지 좀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아직도 하방이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급락을 좀 했었지만 일단은 이 유가와 관련된 흐름들은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좀 언급을 주시긴 했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관련 종목들은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어제 대통령이 이제 또 한 발언 때문에 함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좀 산유국이 될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 그거보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되면 좋죠. 되면은 진짜 그 국민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은 일단 이게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쵸. 좀 간단하게 살펴드리면은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석유와 가스 매장 대에 있을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영일만 관련된 내용들이 얘기 나오는데 그쪽은 이제 뭐 바다니까 이 휴가 때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뭐 최대 29년 그리고 석유는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고 석유는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이게 부각받는다 하더라도 4년 정도라는 게 좀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 첫
그 시추를 시작을 한다 합니다. 시추를 시작한다고 하고 2026년까지 최소 5개 이상 탐사 시추를 통해서 실제 부존 여부를 좀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이슈가 지금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이러한 그 석유가 있다라는 내용을 좀 했던 조사업체 있죠. 이 네네. 조사업체가 방한을 할 예정이라고 좀 얘기가 들려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상황이면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가스도 상승하고 있고 밸브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성공 확률은 제 언론에서 보도된 바를 따르면 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까지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왜 이러한 상황들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 지금 해저 밑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 여기에서 실제 뚫어봐야지만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 여부는 가능 여부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5개 이상을 뚫어야 되는데 개당 한 1,000억 원의 비용이 이제 소요가 된다 하고 네. 3개월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 하면은 일단 지금 뭐 금액만 되면은 뚫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네네. 건데 비용이 이게 지금 딱 1,000억 원만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도 또 추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심해 부분에서 1km 이상이라 이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되면은 뭐 정말 좋은 소식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시간도 좀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많다는 점도 함께 인식을 해보시면서 이슈를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유가 얘기로 저희 돌아가서요. 유가가 최근에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요적인 측면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경기에 대한 침체 신호는 아닐지 우리는 어떻게 좀 유가에 대해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그 지속 여부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하락에 대해서도 일부 좀 빠지게 되면 다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가가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요. 너무 많이 올라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간을 좀 잘 잡고 가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유가가 상승을 좀 많이 했을 때 시기를 보면은 사우디 쪽에서 계속 좀 이슈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때 이제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개인적인 추측컨대 그때는 이제 네옴시티 자금 마련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맞아요. 좀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네옴시티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무언가가 있으면은 또 유가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물가에 영향을 주고 뭐 하락을 하면은 경기 침체로서의 신호를 받아들인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하락한다 하더라도 침체 신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침체 신호가 온다 하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윤곽이 나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뭐 금리 인하를 하네 안 하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명확하게 아직까지 나온 건 없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WTI가 만약에 $70 아래 내려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아마 추가적인 코멘트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시장에 대해서 초반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었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5월달 수출입 동향 데이터 그러니까는 6월 1일 때 항상 발표되는 게 매달 1일마다 발표되는 게 산자부에서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역시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왔고 맞아요. 네. 자동차도 잘 나왔고 심지어는 뭐 컴퓨터 이쪽 분야가 잘 나와서 그게 초반에 분위기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이상하게 막
변모를 시작하더니 기름이나 그쪽으로 다 수급이 쏠려버린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변동성이 좀 더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계속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급적인 형태가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시점을 봐야 되겠지만은 일정적으로 스케줄이 남아있는 그 섹터의 경우에는 접근을 해도 무방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튀어 올랐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음 주 때 그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좀 열려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현재 부각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 시장을 어제 확인했을 때는 생각보다 부각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지금 유가 관련된 종목이든 지금 가스나 뭐 그쪽에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수혜를 받는 그 섹터가 항공주잖아요. 항공주죠. 네. 항공주의 흐름들이 지금은 괜찮은 편에 좀 속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긴 하지만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 지금 오히려 유가 하락 시에는 그래도 지금 항공주도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유의하지 않나라고 해서 항공주는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국내 이슈랑 엮이면서 수급적인 변동성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가 하락에 대해서 수혜주를 좀 찾으신다면 항공 관련 섹터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유가 관련 종목들로 다시 넘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석유, 도소매 관련 종목도 있고 정유주도 있고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관련 종목부터 같이 정리해 주세요. 제 이제 뭐 가장 그 두드러지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정유 관련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정유 관련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유가 관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뭐 그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도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지금은 뭐 LPG도 있고 도시가스, 셰일가스, 심지어는 LNG 등을 통해서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 밸브 등의 뭐 조선 기자재 피팅 뭐 이쪽 밸브 쪽에서도 상승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우리가 입고 있던 남북로 가스관 관련된 사업도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네. 철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어제부터의 그 기간 수익률을 좀 살펴보니까 남북로 가스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기간 수익률이 어제까지 합쳤을 때 한 19%, 아스콘 네. 쪽에서는 10%, 도시가스는 19% 정도 되고 관광업체가 1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딱 선별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시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조건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현 시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련된 종목은 테마로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또 지금 또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이러한 유가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에 또 지금 내용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원자재 관련된 또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원자재가 저는 2차전지 원자재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더 띄울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현 시점에 대해서는 이 테마들이 굉장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 해서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갈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일단은 테마주로서는 접근이 좀 가능한 영역으로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탑픽 종목 어떤 종목으로 꼽아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탑픽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유가 관련된 종목은 저는 되게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네. 대부분 이제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SOE를 좀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배당도 있고. 예, 예. 그렇지만은 주가의 정통성,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유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가장 많이 그 변동성을 보이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유가 관련된 종목으로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유가 변동 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그 유가가 빠졌을 때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맞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상한 그 모멘텀을 통해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고 테마주로서 지금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이 기업들을 보실 때는 결국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그 석유 시추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고
아니고 오히려 그냥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유가가 적정 구간과 그 밴드 구간을 좀 유지를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흥구석유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WTI가 73달러 아래에 있을 때 좀 매수 관점을 유효하고 82에서 83달러까지 상승했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유효하고 이러한 그 박스권 매매를 좀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만약에 놓쳤다 하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받는 것이 한국석유,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이 관점을 생각하고 흥구석유가 먼저 반응한다. 그 다음에는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 순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탑픽은 역시나 가장 많이 빠르게 반영받는 기업은 흥구석유인데 이 기업은 그 석유류 도소매 판매 업체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 연관이 많이 있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시추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저는 좀 더 넓게 본다면 하나오션이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탑픽은 아니지만은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얘기가 나왔던 게 하나 드릴링이라는 그 좀 사명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시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는 하나오션도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흥구석유 토픽으로 주셔가지고 자체 차트를 좀 보면요. 사실 오늘도 갭상승으로 띄워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유가 관련해서 연동이 돼서 움직일 때는 그렇게 접근이 가능할 텐데 현재 시점에선 그럼 뭐 눌림목을 기다려야 될까요? 눌림목을 좀 기대를 하면은 눌림목이 나오면은 그때는 매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서 지금은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보유자요? 계속 좀 네.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좀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차익 실현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셔야 되지 네. 여기에서 실제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없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변동성이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내일부터 변동성이 좀 매우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만약에 갭상승을 통해서 띄운다 하면은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일부 또 만약에 낙폭이 12,000원대, 13,000원대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그때 또 일부 좀 지지 구간을 또 확인을 해준다 하면 그때 다시 좀 고려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케줄적으로 딱 맞아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WTI나 이런 부분들을 그 유가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간 시점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슈 때문에 크게 올라간 것이지 유가와 변동성은 좀 상당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내일 만약에 또 갭상승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알려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사실 뭐 말씀 주신 S-오일이나 GS 같은 정유 관련 섹터들은 좀 무거워서 덜 보시는 걸까요? 이게 지금 정유 관련된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정제 마진이나 이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중국 쪽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부분들이 다소 약하다 보니까 여기 쪽에보다는 오히려는 지금 유가에서 이미지가 벌써 이제 흥구석유로 많이 자리가 잡힌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지금은 흥구석유나 이런 쪽으로 보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들이 계속 이러한 수급적인 형태가 너무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테마의 형태로 세게 부각받는 과거의 이력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좀 활개를 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유가 관련 종목들 보실 때 가벼운 종목으로 트레이딩 접근하는 그런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유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관련 이야기와 종목까지 함께 선별해 봤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